지금 시각은 2024년 3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8시 36분 4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시황 분석은 8시 55분까지 하고 5분 정도는 제가 스캘핑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약간 살짝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요. 이전까지 계속 59분까지 계속 말하다가 시초가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조급하게 매매하게 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 많이 까이고 계속 꼬였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요 시황 분석이라던가 아침 장전 브리핑 요거는 8시 55분 이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시장 상황은 고객 예탁금 52조 8,461억이고요. 선물 예수금 10조 8,455억 원이고요. 신용융자 19조 3,797억 원입니다.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약상승 보합 정도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요거 1322원. 이 원달러 환율을 제가 어저께도 장중에 좀 확인하면서 매매하라고 그랬고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이제 FOMC 같은 그 중요한 이제 인하할 거다, 금리를 올릴 거다 하는 이제 그런 발표들, 그것과 관련한 그 중간중간에 뭐 CPI, PPI 뭐 그런 발표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에 이제 그걸 어떻게 올릴까 내릴까 하는 거 이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원달러예요.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달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안 좋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그럼 우리 국내 증시에는 이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오르거나 약간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미쳐요. 특히 중대형주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쩌면 중대형주 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대형주 장이 주도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3% 정도 떨어졌으니까 꽤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국내 증시에는 이제 좀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죠. 1300원에서 막 1200원대로 내려오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대형주들 있잖아요. 한 50개 안에 드는 대형주들. 그런 것들의 주가가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꽤 있어요. 금리가 낮아질 것이 예측되고 그리고 달러가 내려올 것이 예측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가가 국제 유가, 유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가는 흐름이 온다. 그러면 일단 이 삼박자가 되게 좋은 흐름이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에는. 이제 거기다 이제 외국계 자금이라고 하는 그 수급이 그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중대형주들을 끌어준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대세 상승 초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원달러 확률을 제가 매번 장 시작 전 항상 읽는 거예요. 그 날 제가 매매일지를 남기는 거잖아요. 제가 이 날에 신용융자라던가 고객 예탁금 그리고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의 상황 원달러까지 확인하고 여기에도 뭐 유가라던가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뭐 제가 하진 않았고 그냥 여기 보여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남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남기는 게 뭐가 있었죠? 전날 전날 시간 외 매매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거래들 그런 것들을 제가 또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건 저 자신도 나중에 의미 있는 기록으로서 매매일지를 확인할 때 그런 것들을 의미 있는 상황의 맥락으로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남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이 영상들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절 위한 거예요. 근데 절 위한 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가 된다는 거죠. 주식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비록 깡통을 100번 넘게 차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달러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들을 살펴보고 체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살펴볼 게 나스닥장, 미국장 그런 것까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지수 예측이라던가 시장 전반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좀 더 좋죠. 거기다 좀 더 들어가면은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뭐 분쟁이라던가 국제적인 이슈라던가 그런 것까지 살펴볼 수 있으면은 좀 더 지수 분석하는데 좋겠죠. 거기에다가 어떤 악재 요인들
전 세계적인 악재나 호재적인 이슈가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한 뉴스나 이슈를 좀 체크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과거 한 3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국제적 이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발발이 있었고, 또 중동 지역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또 뭐죠, 이름 또 있는데요. 예, 제 단어 같은 거 잘 기억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중동 지역들 그쪽,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것들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한반도 상황, 북한이 어떻게 도발하는데 그 도발의 수위가 과거 이전과는 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남한의 어떤 안보라던가 그런 부분에 위협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한편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차트를 가지고 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환율, 유가, 그리고 나스닥 시장, 미국장,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까지 가지고 대선철 같은 거 있거든요.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영향을 줘요. 그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우리나라 이제까지도.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미국, 최근 한 3년 동안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서지만 그 악재에 또 상응하는 호재적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해운, 유통, 기름, 석유, 뭐 그런 관련주들, 음식료,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전체 시장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의 이제, 그리고 이제 방산, 그런 것까지 해서 세계 위기가 발생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종목 유형들이 있거든요. 지수는 하락하지만 그 개별 종목군에서는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정의 테마, 부정의 시장, 안 좋은 어둠의 시장, 하락이 막 정말 예측이 될 것 같은 공포에 떨만한 시장, 그때도 상승하는 종목군의 유형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체 시장들을 국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이제 근데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될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되는 시점에는 어제처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단순히 나스닥에서 금리가 이제 인하될 거다라는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달러가 떨어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채권까지 들어가면 더 잘 연구가 되면 좋긴 한데, 저는 채권 쪽은 아직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렇게. 근데 채권까지 연관시킬 수 있고, 파생시장까지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이제 감이라는 게, 디테일한 예측이라는 게, 좀 디테일한 대응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도 저도 막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돈이 작은 사람의 한계가 좀 그래요. 제가 진짜 돈이 좀 몇백억 자산 가고 하면 이제 채권 시장이라던가 파생 시장까지도 이제 소액으로 이제 분산을, 자산을 분배시키면서 거기까지도 공부가 들어가고 연구가 들어가서 그것과 이제 현물 시장과의 연관관계, 어떤 지수와의 연관관계, 거기까지도 더 들어가긴 한데, 파생 쪽은 제가 예전에 차트를 가지고 연구한 적도 있고, 또 제가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 파생 쪽은 소액으로라도 이제 하락장 때 해지 개념으로서 매매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는 해가지고 대략 아는 감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제가 말하는 디테일한 어떤 팩트 정도 수준에 내가 안다고 하는 수준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대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그래도 갭 상승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떠가지고, 상승으로 떴지만 실질적으로 양봉을 만든 거는 어제 오후 2시 넘어서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떨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떨굴 때는 사실은 좀 힘들 거거든요. 요 떨구는 기간이 한 10 몇 분 정도,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때 이후로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고, 2시 반 이후부터 사실은 실질적인 양봉의 흐름이 좀 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부터는 쭉 꾸준히 이렇게 올랐죠. 꾸준히 코스피 지수 보면은 5분봉 차트. 근데 이것도 어저께 10시 반까지만 해도 그냥 오히려 떨어졌다가 이제 그냥 거의 복구하는 수준인데, 10시 반 이후부터 이제 쭉 올라갔던 거죠. 그랬던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양봉을 세워줬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양봉을 세워줬다고 해서 그 전날, 이렇게 양봉을 세워준 날 종가로 다음날도 갭상승이나 이걸 개별 종목 대하듯이 지수를 이제 상대하면은 어떤 걸 맞는 일이 있냐면, 그 다음날 이렇게 갭하락 맞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지수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막 장대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갭들 거여서 종가 매매로 해가지고 상방에다 베팅했다간 저 다음날 하방 갭하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추종 매매를 한다던가 지수를 예측한다던가 지수와 상관 있는 어떤 그 다음 날의 흐름을 예측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좀 역발상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게 있고, 그 역발상으로 대응한다는 건 시장의 분위기가 환호하는 분위기가 정말로 모두가 일반적인 개미까지도 우와 할 정도의 환한 분위기인가, 그런 이제 군중 심리를 읽는 것도 대단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제 제가 장전에 FOMC 금리 인하가 올해 연말까지 한 3번 정도 있을 거라고 하는 이제 모두가 아는 호재가 어떻게 반영될지를 시장을 관찰하시면 좀 재미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어떤 관찰의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전체 시장 바라보시면 좋아요. 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5분에서 10분 정도의 이 내용을 본인 스스로 깨달으려면은 어, 진짜 많이 깨지고 진짜 많이 시장 관찰하면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다 공부하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한 3년에서 5년치 정도 경험치 쌓아야지, 그리고 나선 다음에 또 똑똑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금 전에 15분 정도의 내용의 브리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지수 얘기는 뭐 정도로 하고 코스닥 이런 상황이고 일단 좋은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장은 대형주 주도주 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미들이 어쨌든 삼성전자 대형주들 많이 살 것 같은데, 그걸 같이 외인들이 막 뭐랄까 끌어올릴 것 같다기보다는 이건 제가 심리적인 분석인데 어떤 투자 심리적인 분석에 의한 감인데요. 그거에 의해서 해보자면은 중대형주종들이 막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오늘은 약간 상승할 것처럼 보이다가도 약간 조정이 오는, 조정보다는 이제 도치? 굳이 얘기하자면 도치나 위아래에 약간 꼬랑지 달린 약간 도치 정도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 장 시작 전에 어떻게 지수가 어떻게 시작할지만 좀 살펴볼게요. 핸드폰으로 봐야 되겠네. 오늘 괴파락으로 시작하려나?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 중에서 개파락으로 시작한 적이 있다. 예, 그래서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예, 개파락으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시작할 것 같고, 코스피 200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또 음봉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예, 차트적으로 볼 수 있다. 차트적으로도 이제 확률적으로 보통 이렇게 모두가 환호성 치는 그 다음 날은 오히려 개파락을 준 적이 좀 있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좀 나와야 될 텐데, 개미들이 막 또 살려고 할 때 음봉 또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떤 다른 흐름들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늘은 오히려 중대형 주장이 아니라 중대형 주종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고, 그 다음에 개별주 종목들, 혹시라도 이제 반도체 쪽은 완전 대형주들 말고 요런 쪽 섹터에서 좀 요런 쪽 제가 분류해 놓은 한 시가총액 한 5천억에서 한 5조 사이에 있는 종목들, 그런 반도체군 정도는 계속 유익 있게 볼 필요는 있겠고, 자리가 스윙 포지션이 살 수 있는 좀 자리에 많이 와 있더라고요. 아까 좀 잠깐 보니까 차트 보니까 반도체 지금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한 5천억에서 5조 사이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그런 것들은 유익 있게 오늘 볼 필요가 있겠고, 로봇 테마에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도 여전히 저는 오늘 관심권으로 두고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한번 클릭하면서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좀 더 정리할 게 시간 외 매매 안 보여드렸죠? 나스닥도 안 체크했다. 잠깐 멘트 하느라고. 이게 말하다 보면은 뭔가 말하고 싶은 어떤 정리하고 싶은 내용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마치 얘기한 것들이 미리 준비한 멘트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그동안 경험치 있었던 것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그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때가 막상 내가 뭔가 멘트를 준비해야지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득문득 떠올라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자, AVGO 와 5.64% 올랐고요. 어제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게 마이크론인가 그게 뭐 16%인가 올랐었다고,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마이너스 4% 떨어졌고, 애플 마이너스 4%, 이게 아마 중국 시장 쪽 막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막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뉴스를 봤거든요. 엔비디아 플러스 1%, 테슬라 마이너스 1.62,
마이크로소프트 0.92, LLY 이렇고, 이런 상황이다. 제가 하고 있는 장전 이 브리핑이라는 게 총액 지금 44만 원 가지고 하는 사람의 멘트랑은 너무 안 어울리죠? 그래요. 주식에 진심이려면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죠. 자, 시간 외 상승 요런 것들이 있었고요. 요런 것들이 있었고, 요런 것들이 있었고, 또 요런 것들이 있었고, 또 요런 것들이 있었고, 요런 것들이 있었고, 뭐 요런 것들이 있었고요. 거래량 순으로 보면 요렇게들 좀 있었어요. 어저께 코스피 코덱스 200 인버스 쪽에 그래도 어제 시간 외에 거래량이 꽤 나왔네요. 다들 누가 이렇게 예측을 했을까? 오늘 개파락 쪽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살짝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거래량 순으로 보면은 어제 시간에 NKMX 하한가 같네요. 시간 외에 그랬고, 자, 거래 대금순, 거래 대금순 요렇게 있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있었다. 요런 것들이 있었다. 뭐 한 10억 정도까지만 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외 거래 대금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이렇게 쭉 뽑은 게, 아까 여기 8시쯤에 제가 보통 HTS를 키거든요.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좀 바라본 다음에 이것저것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 시간 외에 요런 것들이 좀 있었다. 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도 저는 좀 유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오늘 반도체, 로봇 유의 깊게 볼 만한 게 있었고, 글쎄요, 오늘 전공이 요쪽은 원격 의료, 의료 AI 뭐 이쪽도 좀 일단은 오늘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 약간 지지가 나올 만한 데 쪽을 알거든요. 자리는. 이제 원전 쪽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약간 상승 좋네요. 어제 약간 상승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텍, 오르비텍은 별거 없고, 한국전력, 한국기술, 보석파워텍, 우리기술. 원정 쪽도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지켜보고 스윙 쪽으로도 좀 이제 좀 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기술 투자, 비트코인 관련 쪽, 단타 정도나 스캘핑 쪽으로는 지켜보는 게 의미가 있지만, 스윙 쪽으로는 스윙 쪽으로는 굳이 조금 애매해요.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가 현재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고점 찍은 것 같아가지고,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이쪽은 좀 그냥 일단은 관심 끄는 게 더 낫겠네요. 또 다른 메타 쪽이 안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쪽엔 또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반도체 쪽 아까 안 보여드렸던 요런 섹터 쪽들, 이런 반도체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5천억에서 막 5조 사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보다가 돈 들어오면 매매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58분 됐네요. 저는 마이크 끄고 매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5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얘기 하다가 좀 많이 늦어졌네요. 네, 오늘부터는 좀 하지 말아야 될 매매 안 하고 해야 될 매매만 해서 하루 10%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40만 원 있고 오늘 4만 원, 44,000원에서 5만 원 목표로 매매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십시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위에 살짝 올랐다가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죠. 코스피 이렇게 개파락 시작했다가 살짝 올라왔다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주례를 밝혀하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KG 모빌리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횡령 혐의 정용원 KG 모빌리티 대표 사의 표명. 예,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고, 예, 그렇다는 얘긴즉슨 이전에 있었던 주가보다는 대단히 많이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예, 상황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막 갑자기 거래 정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얘는 보세요. 연기금 계속 샀죠. 예, 떨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샀고 기관계 계속 샀고 이제 이런 수급 물론 뭐 주식 바닥에서 뭐 확정적인 것은 없겠지만 이 정도면 뭐 KG 모빌리티 제가 전에 얘기했었듯이 예, 장기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근데 다만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전기차 쪽이 그걸로 얘네가 생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잘 생존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중요해요. 나중에 그 장기적인 투자를 KG 모빌리티 갖고 할 때는 얘가 3년, 5년 후에도 이 회사가 안 망하고 존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약간 신임을 얻어서 기아, 현대차와 함께 우리 국민들한테 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예, 그만큼의 어떤 안정성을 그리고 국민들이 선호할 만한 차들을 뽑아낼 수 있을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는 프로그램은 팔고 있고 제가 아침에 장전에 얘기한 대로 얘는 확실히 음봉 쪽으로 가네요. 삼성전자 모두가 삼성전자 막 외쳐댈 때 결국은 예, 일단은 조정은 준다. 그러니까 시초에 달려들긴 참 뭐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히려 예, 프로그램은 좀 샀고 기관 쪽은 일단 팔고 있어요. 예. 기관 쪽은 좀 팔고 있고 예, 오늘 장 전체에서 일단 기관은 일단 팔고 있거든요. 기관 팔고 있고 개인이 더 차익 실현을 잘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고요. 예. 근데 자 외국인이 샀는데 지수는 왜 좀 시원찮냐? 이제 그런 거 좀 궁금하시죠? 예.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예.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지수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게 그럼 개인의 힘이 이토록 막강하단 말인가? 이제 막 개인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지수가 떨어진단 말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원리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멤버십에서 얘기하도록 하죠. 신기하게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막 사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보통 중대형주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건 또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잘 모르는 경우, 야 수급에 대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샀다고 해서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야 이거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으니까 내일은 오르겠지, 며칠 안에 오르겠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와 개미들이 힘이 세네, 개미들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은 로봇주가 좀 유일하게 좀 셌었고요. 아침에 오전장에 로봇주가 좀 셌었고 반도체 막 시초가 조금 있다가 결국은 다 이렇게 이쪽도 다 이렇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스캘핑 단타하는 사람들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아예 매매를 안 하거든요. 저도 뭐 실제로 반도체 쪽에서 매매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켜보되 돈이 들어와야지 매매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못 매매해요. 이 반도체 섹터들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팔았죠. 오늘 유일하게 괜찮았던 게 로봇하고 바이오인데 제약인데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 쪽. 신풍제약이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바이러스 뭐 그거 이름 있는데 그 일본 하여튼 그쪽 바이러스 그 감염병 그거 때문에 일단 신풍제약은 어제는 모르겠는데 오늘 얘가 약간 주도주가 돼가지고 끌어올리고 그 다음 수젠텍 따라 올라가고 뭐 현대바이오 있었고요. 오늘 매매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매매할 게 지금 안 보이고 이제 이따가 왜 종가 때 매매가 진단키트 쪽이 좀 치고 올라올지
그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 말고는 아까 뭐 방산 쪽,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거 올라오고, 대동기어 쪽에 아까 좀 시세 쳐준 거 있었고, 신풍제약 오늘 지금 이따 상한가 찍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얘. 예. 한번 상한가 찍어줄 수도 있고,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거예요. 주말 앞두고 있어가지고. 다른 건 이제 금요일 날은 보통 오후장을 기대하는데,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주말에도 막 화두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휴림 로봇 쪽 얘가 오늘 좀 많이 치고 올라왔고요. 소니드 이거 약간 방산 쪽으로 분류되는 건데, 삼성페이, 의류 AI, 사물 인터넷, 뭐 RFID, NFC 뭐 그런 쪽인데, 그랬고 휴림 네트워크스, 통신 장비, 휴림 쪽이 오늘 많이 올라갔죠. 뭐 휴림 로봇 올라가면서 따라서 2등 주격으로 이제 어쨌든 같은 회사 계열일 거니까, 그래서 휴림 네트워크스가 올라간 것 같고, 대동기어 로봇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포스코랑 관련 있어요. 대동기어하고 대동 뭐 해가지고, 예, 포스코 쪽이랑 막 무슨 예전에 계약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예전에 계약 내용 다 읽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예, 대동기어 있었고, C사이트 얘는 뭐 신규주 쪽, 예, 패션 의류 쪽이고, 휴림 에이텍, 휴림 쪽 회사 3개가 이렇게, 예, 25%, 21%, 18% 짝꿍 매매하는 분들이 수익 좀 냈겠네요. 그리고 국제약품, 요거 신풍제하고 같은 결을 같이 해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그 일본 쪽 바이러스 그거에서 올랐고, 수젠텍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 개념이고, 오리엔트 전공, 자동차 부품 쪽 그래핀 그렇게 분류돼 있는데요. 예, 글쎄요, 감사보고 제출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올라갔을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감사보고 제출, 약간 감사보고 제출 이 기간에는 이번 주 중하고 다음 주까지는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막 기업이 어쨌든 그 불안정성에서 이제 좀 해소된다 그래가지고 감사보고서 제출 테마도 있어요. 예, 뭐 테마로 분류되기는 어렵고 재무가 되게 안 좋은데, 감사보고 제출해가지고 적정 나오고, 그래서 기업의 어쨌든 존속성 이제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은, 그럴 때 시세가 탁 붙는 그런 종목류가 있거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번 주 중에 그런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S&D, 음식료 업종, 건강기능식품 쪽 S&D, 레몬, 뭐 2차 전지 쪽, 전자파, 휴대폰 부품, 마스크, 코로나19 막 그런 것까지 혈장 치료, 혈전 막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제 일본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갭 띄워놓고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고요. 현대바이오, 예, 요것도 일본 그 바이러스, 예, 그 감염병,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경동인베스트, 지주사, 뭐 맥신 뭐 그렇게도 분류돼 있는데, 얘 왜 올라가는지 일단은 모르겠어요. 얘도 감사보고서 제출 때문에 그런가? 얘는 상관없는데 재무 좋아요. 예. 재무 막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i3 시스템, 예, 이거 방산 쪽, 예, 방산 쪽 관련된 뭐 뉴스나 그런 게 있었나 오늘? 아침에 제가 장 시작 전만 볼 때도 막 그런 건 없었는데, 장중에 뭐가 있었나요, 이슈가? 예. 장중에 일어난 뉴스는 제가 잘 못 챙겨보거든요. 예, 그냥 특징주 정도 뭐 그 정도 보는데, HB 테크놀로지 좀 아까웠어요. 저 아까 이때 살짝 발굴했는데, 이게 HB 솔루션인가 전에 매매하면서 이 HB 쪽 계열 회사들이 좀 양아치 기업이 내가 착각한 것 같은데, HB 솔루션하고 HB 테크놀로지하고 또 하나 회사가 더 있는데 3개 회사가 있었는데 엮여 있었는데, 그게 좀 제가 그때 잠깐 물려 있으면서 살펴봤었을 때 좀 양아치 회사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 회사가 그 회사인지 지금 착각이 들어요. HB 테크놀로지하고 HB 솔루션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대주주로 있는 어떤 회사가 있었던 건데 그 회사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회사는 뭐 그렇게까지 막 그건 아닌데 이거 말고 또 있거든요. 하나가 더 나중에 알아보면 될 텐데,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를 아까 딱 일단은 수급이라던 뭐 이게 장중에 일어나는 어떤, 예, 흐름을 봐가지고는 괜찮았는데, 그게 딱 생각난 거죠. 전에 며칠 전인가 한번 매매하면서, 이 HB 테크놀로지 매매한 건 아니고 그 3개 중에 하나를 매매를 했는데, 좀 약간 되게 좀 주포가 지저분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7,000원인가 8,000원인가 손절하고
했는데 얼마지 않아서 이거를 2.79 올리고 그 다음에 또 2.91 올리고 그 다음에 쭉 올려가지고 시세를 아까 17%까지 주더라고요. 예, 조금 아까웠는데 참 주포 성향도 좀 잘 파악도 해야 되는데 이거 기억력이 좀 젊을 때였으면 좋은데 요즘 기억력이 좀 나쁜 게 아쉬워요. 뭔가 알아보고 기억해두면 나중에 딱 그거 관련돼서 더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빼면은 이런 식으로 쭉 빼거든요. 전에도 이 종목 말고 다른 이 기업 관련된 그 HEB 솔루션 말고 또 하나 더 기업이 있었는데 그 종목에 내가 동전주였거든요. 되게 아마 내 영상 녹화된 거 보면 알 거예요. 거기 언제 건 그저께인가 그래서 그저께인가 그 전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주포가 양아치였기 때문에 같은 세계 기업은 보통 주포가 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가지고 물렸다 이거 또 하염없이 기다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뺐거든요. 얘는 뭐 유리기판 테마 막 그런 건데 예, 삼성전자 예전에 뭐 저쪽 해가지고 그거 예전에 그걸 가지고 있어서 개미들 수급 만들어낸 다음에 주포가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개미들한테 떨구고 그런 과정 중이다 라고 보여져요. 예, 아무튼 그러네요. 예, 오늘 사면 가지고 오늘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따가 매매일치 검토하면서 보도록 하고 예, 사면 이런 게 있었고 얘는 로봇하고 뭐 방산 쪽에도 살짝 웃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거래 대금 순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1위였고 예, 삼성전자 예, 여기 시초가에서 이렇게 아까 장전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돼가지고 아까 장전에 막 지수 가지고 시황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예. 예. 어저께도 사실 좀 그랬고 예. 모두가 어떤 하나의 종목이라든지 그럴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예. 모두가 진짜로 모두가 예. 그럴 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저께 저조차도 내가 되게 소액되고 있는데 막 삼성전자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일반인 대부분까지 일반은 완전 그냥 문외한인 주식쟁이들은 모르지만 이거 오히려 팔죠. 삼성전자를 막 팔 텐데 어저께 같은 경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튜버들부터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유튜브 막 챙겨보고 뉴스 같은 거 막 챙겨봤을 때 이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서 그리고 더 오를 것 같다고 하면서 일반인들이 막 달려드는 그 시점은 뭐 삼성전자 일단 이게 프로그램 팔고 있고 이게 프로그램 중에서 기관이 이게 팔고 있는 건지 기관이 가능성도 꽤 큰데 어쨌든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하이닉스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구나. 나스닥도 일단은 살짝 상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박스권이라 치면은 나스닥 종합이 이렇게 음봉했는데 나 아까 나스닥 차트 안 봤나? 이렇게 음봉. 그러니까 일단은 FOMC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 3번 올해 할 거라는 그 이슈가 일단 모두가 아는 이슈로서 호재로 작용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지수라던가 이 전체 큰 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맥으로서 일단 상단 쪽의 부위를 일단은 점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어떤 이슈를 화제로서 이 지수가 이만큼 더 앞으로 끌고 올라가려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또다시 한번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가 1.26% 오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전에 달러 잘 확인해야 된다고 했던 게 달러가 1.26% 이렇게 오르는데 지수가 그것도 반도체 섹터가 대형주 섹터가 오르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장전에 제가 아까 막 달러 얘기하면서 약간 뭐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주린이들 그리고 개별 종목만 매매하는 어떤 이제 주식쟁이들 뭐 작전주 세력주 막 그런 거 차트쟁이들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아까 제가 장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볼 때 그 정도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게 사실은 그것까지 캐치하면서
주식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약간 거시적 지표를 개념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식을 진입한 사람들은 모르게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주식 시작할 때 그렇게까지 시작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많은 경험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시적 지표 개념으로서 이제 지수라던가 뭐 선물이라던가 파생이라던가 지수 추종 매매 뭐 해외 선물이 됐던 아니면은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거 그런 거 매매한다던가 그런 거 할 때에서야 그런 아까 제가 장전에 얘기했던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코스피 200 선물 가지고 매매하는데도 사실은 제가 장전에 얘기했던 그런 개념 모르고 매매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장전에 얘기했던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들 실제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다 코스피 200 선물 차트로 매매하거나 호가창 보고 매매하거나 프로그램에 이제 상대해가지고 매매하거나 약간 그렇게 알고리즘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해가지고 그냥 매매하는데 파생 쪽.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맥락에서 큰 틀에서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단타를 치는 거고 스캘핑을 하는 거거든요. 선물 파생 쪽은, 선물 옵션 쪽은 원래 코스피 200 추종 그런 거 같은 경우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모른 채로 그냥 차트만 보고 지지와 저항 딱 그것만 보고 매매했다가는 이제 어느 한 큰 시기에는 반대 포지션 잡아서 크게 까이는 거죠. 옵션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코스피 200 그 중에서 또 삼성전자가 1.5를 떨어뜨리고 기아 2.8% 현대차 3.7 하이닉스가 지금 124조죠. 그리고 현대차가 51조. 저는 지금 소액으로 하니까 되게 뭐랄까 하지 말아야 될 매매인데도 막 하면서 깨지면서 이게 또 잘못하면 잘못된 습관까지 붙어가지고 이게 안 좋긴 한데 다만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제가 깨지면서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매매를 시초가 때 많이 하거든요. 그 장 중에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잡주 매매예요. 잡주 매매. 그게 또 하지 말아야 될 매매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계속 소액이지만 하는 건 혹시나 하는 그거에서의 확률이 정말로 역시나로 안 되는 건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역시나더라고요. 항상 안 되더라고. 안 돼. 오늘도 사실은 그 하지 말아야 될 매매가 2번 손따라 매매가 나왔어. 근데 그게 바보같이 거기서 까여가지고 그걸 지금 거기서 이후로 더 많이 까이게 된 건데 뭐 오늘 매매할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매일지 차트 보면서 오늘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실수했었던 종목 알루코. 이거 사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그 시간에 장전 브리핑하면 시간에 설명하다가 내가 이 즐겨찾기 해놓은 거 있는데요. 여기 시간에 분류해놓은 거 있는데 바보같이 이 거래 대금이라던가 여러가지 이거 시초가 매매 생각할 게 있는데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알루코를 장 초반에 내가 생각하는 시초가 매매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체크 안 하고 그냥 사버린 거야. 근데 사고 나서 그래서 나 왜 그것도 체크 안 하고 그거 샀지? 손따라 매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습관을 그러니까 일단 내가 시초가 매매할 때 저 자신한테 잔소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일단 좀 침착하자. 침착하고 장전에 하고 그리고 전날에 사실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장전에 좀 정리를 한 것도 좀 잘못했고 장전에 좀 시간 외에 종목들에서 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싹수가 있는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1분봉의 초반부터 그냥 달려들었거든요. 음봉에서. 근데 그것도 원래 매매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였고 그래서 알루코를 샀다가 36,000원 깨먹으면서 일단 내 멘탈이 좀 짜증 섞인 멘트로 또 바뀌죠. 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놓고서 그렇게 했지 하면서 이제 좀 스스로한테 좀 화가 나죠. 이거 손따라가 뭐 손이 먼저 나갔어 이거. 그러니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마음을 워워 하면서 침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매매를 했는데 그 다음 매매가 뭐였죠? 엑시콘인가 했을 거야 아마. 일단 알루코 일봉 차트 보죠. 이걸 뉴스 하나 딱 보고서 이 손따라 난 매매가 나간 거야. 뭔가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왜 시초가 매매를 잘 깨지냐면 뭔가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자꾸 손따라 매매에서 깨지거든요. 그 이후의 매매에서는 제가 뭔가 파악이 돼요. 차트가 됐던 뭐 기술적 분석이 됐던 이슈가 됐던 뉴스가 됐던 수급이 됐던 시장 상황이 됐던 뭔가 분석이 된 다음에 매매라니까 덜 까이는데 내 시초가는 그냥 잘못 깨지면 그냥 3, 4%가 2배, 3배 그 미수 신용 태운당 상태에서 까여버리니까 손실률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고 해놓고선 그거 실천 못한 저 자신이 너무
에이, 바보 같은 거죠. 잔소리 해야 돼요. 이건 저 자신한테. 네. 1봉 차트 이렇고요. 5분봉 차트가 이렇고요. 3분봉 차트가 이렇고요. 1분봉 차트가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 매수가가 얼마야? 3,989원. 이거 최고가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샀으면 아니다 싶으면 여기서 바로 이하에서 그냥 1, 2%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1, 2%도 안 되게 막 끊어내야 돼 이거. 잘못되면. 그냥 3.3%까지 이거를 알루코를 2.5배 미수 태워가지고 3.3%까지 손실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스캐퍼로서 되게 정말 병신 같은 짓거리를 한 거죠. 예, 그랬습니다. 일단 반성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매매를 안 해야겠다고 계속 주입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반의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시초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선 좀 만반의 메커니즘을 준비를 해놔야 돼. 그걸 이제 보통은 이제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고 어떤 노하우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해놓고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다시 한번 주말 동안 생각 정리하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했던 게 엑시콘 아니었나? 네, 그 다음 매매했던 게 엑시콘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매매 잘했어요, 엑스콘. 24,200원에 사서 24,550원에 팔고. 근데 두 번째 매매에서 이것도 살짝 아쉽죠. 31,150원에 32주가 샀는데 31,600원에 32주를 또 사고 그 다음에 31,350원, 31,800원에 팔았어요. 아마 둘 다 수익 보고 판 것 같기도 하고. 요 두 번까지는 잘했어. 세 번째 매매도 잘했어. 근데 네 번째 매매에서 손실 봐요. 그래가지고 엑시콘 같은 경우 매매를 나름 잘했는데 막판에 매매에서 손실 봐가 손실 전환되거든요 이게. 이걸로 한 10,000원 넘게를 수익 봤던 것 같은데 영상 나중에 다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 번 매매해서 한 10,000원 가까이 수익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좀 침착하게 매매를 했거든. 근데 알루코는 진짜 아우 그러니까 요즘 자꾸만 저 자신한테 등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자기를 자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앞으로 그 실수를 줄여야죠. 자, 1봉 차트 이렇고 5분봉 차트가 이렇고요. 3분봉 차트가 이렇고요. 자,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엑시콘 장 초반에 하여튼 수급이 오늘 장 초반에 되게 세게 들어왔어요 이게. 아마 전국 단타들 여기 다 몰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올라갈까 싶어서 했지만 안 돼가지고 손실 보고 팔았죠 여기서. 요건 또 타점 노리는 타점이 또 있는데 그 기준으로 사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마지막 매매는 뇌동 매매가 바뀌었죠. 뇌동 추격 매매. 그래서 이것도 수익 볼 수 있는 매매 약간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까였어요. 그랬고 그리고 이제 좀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매매가 또 요거 하나 비보존 제약. 이거는 시가총액 1672억이면 완전 잡주는 아닌데 제가 매매하는 상황에선 잡주 같은 상황이었어요. 일봉 차트 제가 그런 건 잡주로 분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 매매하면 안 돼요. 사자마자 막 3%가 푹 까여가 2%인가 3% 확 까여가지고 신용 썼거든요. 일봉 차트 이랬고 신용은 없었구나. 신용 없었는데도 많이 까였네 이거는. 신용도 안 되고 증거금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 자, 일봉 차트가 이랬어요. 이거 원래 사면 안 되는 일봉 차트로도 그냥 이건 사면 안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당연히 알고. 근데 이거를 내 기준에서 사면 안 되는 건데 이 3분봉 차트에서도 사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거 3,870원. 이 자리가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제 기준에서. 그게 있는데 불구하고
이 잡주 매매에 그 잠깐의 호가창에 그 몇 틱, 한 10틱 뭐 15틱 정도 그거 살짝 먹는 거, 그거를 먹는 거에 대한 약간 혹여나 하는 그 기대감에 물렸죠. 사자마자 그냥 바로 그 다음 봉에서 그냥 그 일본 봉에서 물려버리거든요. 이게 사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물려가지고 이 아래서 팔아버리거든요. 요것도 매매 잘못했다. 반성하고요. 잡주 매매는 앞으로 더 이제 매매 못한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300만 원 이하까지 제가 자금으로는 잡주 매매 할 거거든요. 예. 대신에 잡주 매매를 하되 저 나름의 기준과 원칙인데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키자. 예. 나름. 예. 그것도 멤버십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잡주 매매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거든요. 예. 철저한 기준과 원칙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 호가창만 보다 보면 그 기준과 원칙을 못 지킬 때가 있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 놓칠까봐 살짝. 아무튼 그래요. 1봉 차트가 이렇고 5분봉 차트가 이렇고 3분봉 차트가 이렇고 1분봉 차트가 이렇습니다. 뭐 그나마 거기서 끊어내니까 이런 것들을 안 당하는 건데 손절은 그래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 자리가 제일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안 물릴 수 있고, 그러니까 침착해야지만 내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지만 매수 자리를 유리한 자리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유리한 자리를. 그래야지만 손실을 보더라도 덜 손실 보고 손절을 할 수가 있고, 이익을 보면 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마음과 성격을 좀 더 차분하게 해야 된다. 원래 되게 차분한 사람이에요, 제 성격이. 모든 다른 많은 거에 있어서 성격이 차분한 사람인데, 예, 주식할 때 특히나 이 스캘핑 할 때가 아직 제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잘해야죠. 잘해야죠. 그리고 SG도 손실 보고 나왔는데 이건 어땠는지 보죠. SG 첫 매매 성공, 두 번째 매매도 약간 그냥 약수익 본절, 두 번째 매매, 세 번째 매매에서 손실 전환. 네, 그랬던 거예요. SG. 자, 1봉 차트가 이랬고 5분봉 차트가 이랬고 첫 번째 매매 성공인데 너무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3분봉 차트가 이랬고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매매 성공, 두 번째 매매에서 실패. 요거 약간 두 번째 매매가 뇌동 매매성, 첫 번째 매매도 사실은 내 기준에 비하면은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하죠. 3분봉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사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발굴을 좀 늦게 한 거죠. 발굴을 이런 때 하던가 했었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위쪽에 사는 거는 싸워도 사실은 질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싼 거기 때문에 그나마 손절을 좀 잘해서 손실을 짧게 낸 거, 손실을 좀 적게 낸 거고, 그러니까 수익 3번 내고 두 번째에서 손실 전환.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거였고, 예. 사면 보죠. 사면이 어제 시초가 신규주 매매에서 대차게 까여가지고 어제 매매 다 말아먹었는데 오늘은 이걸로 수익을 봤어요. 예. 일봉 차트가 이렇고요. 오늘 매매는 이걸 기술적으로만 먹은 건 아니고 이 종목에 대한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먹기도 한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 이건 한번 해볼 만해 돼서 먹고 나온 거죠. 예. 5분봉 차트가 이랬고 3분봉 차트가 이랬고 1분봉 차트가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매매를 보면 52,700원에 사서 55,700원에 팔거든요. 3,000원을 먹어요. 3,000원. 그러면 꽤 많이 먹는 거죠. 예, 스캘핑 치고는. 그리고 두 번째 매매 56,200원 사서 56,300원에 거의 약간 본절 비슷하게 합니다. 예, 수수료 세금 떼고. 예. 그리고 중간 매매가 56,900원에 사서 55,600원에 팝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즉슨 이 두 번째 매매에서 약간 손실 보네요. 예. 첫 번째 매매가 52,700원에서 3,000원 벌고 두 번째 매매에서는 900원 정도 손실 보네요. 두 번째 매매에서. 예.
두 번째 매매에서는 300원 손실 보고 세 번째 매매에서 1,000원 돈 손실 보네요. 그러니까 얘로 10,000원만 번 게 아니라 약간 더 벌었네요. 한 17,000원 돈 벌지 않았을까? 예. 아까 얼마 벌었으니까. 예. 그래서 요거 타점은 나름 잘 잡고 이 구간을 먹거든요. 이 구간. 요런 거는 저 스스로 칭찬해도 괜찮은 그런 매매 흐름이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 분석만 갖고 한 건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한 선 이해가 있었어요. 이걸. 근데 선 이해가 신규주 첫날 매매할 때 장 초반에는 너무 이 종목에 대한 나름의 기대, 뭐 유통 물량부터 해가지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선 이해가 돼 있으니까 나름 우량한 회사인데 막 그런 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매매 못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초가 달려들 수도 있어요. 신규주의 특성상 달려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걸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고 빨리 잘라내야 돼.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제가 손실 본 게 요만큼의 손실인데도 어마무시하거든요. 손실이 신규주는 잘못하면 시초가에 잘못 달려들면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여기 아쉬웠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 바탕에서 장중에 기술적으로 매매에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끊고 나왔다. 네, 근데 두 번째 매매에서 좀 손실 본 거. 그거는 기술적 자리에서 과연 할 수 있는 매매였나? 이제 그건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짧게 끊고 나와서 뭐 수익 보고 나왔으면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자르고 난 다음에 더 쳐다보진 않잖아요. 예, 그런 건 잘한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니까. 여기서 미련하게 더 달려들다가 더 깨먹고 달려들다가 더 깨먹고 달려들다가 이게 시간 지연하다가 이제 시간만 끌고 그런 거죠. 이제 오후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 종목이에요. 단순히 이게 하루 이틀 단타 스캘핑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 종목이고 사면은 신규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고 자 이렌시스도 매매 내역을 보면 이렌시스 여러 번 매매했는데 첫 번째 매매 성공하거든요. 8,690원에 사서 8,720원 벌고 약간 벌었겠죠 그냥. 그 다음 매매부터는 손실 8,720원 8,690원 팔고 손실 8,710원 8,740원 약간 본절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냥 0.06%라는 거 보니까 이거 매매 비용 빼면은 수익이거든요. 이렌시스는 매매 비용이 더 많이 든 거야. 매매 비용하고 세금이 그냥 매매 비용 세금 떼면은 수익이지만 어쨌든 세금하고 매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매매였다. 손익비가 안 나온 거죠. 이렌시스. 자, 이렌시스 매매는 자, 일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요. 일봉 차트. 제가 오늘 로봇 쭉 지켜보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작 저도 수익 못 내고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죠. 그런 거예요. 전체 큰 흐름을 볼 수 있어도 또 작은 거에서 내가 매매하다 깨지는 건 또 다른 거고 매매하다 버는 것도 또 다른 거고 전체 큰 흐름을 못 봐도 때로는 우연히 그 전체 큰 흐름이 안 맞아도 개별 종목에서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주식의 실전 매매인 거죠. 3분봉 차트가 이렇고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SG 아까 봤고요. 엑스콘 아까 봤고 비보존 제약 아까 봤고 HB 테크놀로지 한번 보죠. 요거가 좀 아쉬웠죠? 이거 말고 다른 종목에서 매매하다 물려 있다가 그 종목을 연구하다 이제 물려 있는 동안 그 종목을 또 알아보거든요. 그 알아보다 보니까 지분 관계에 있어서 HB 테크놀로지, HB 솔루션인가 그거하고 또 한 종목이 되는데 그 세 개가 같이 출자 구조로 해가지고 같은 계열이었는데 같은 이제 어떤 회사가 같은 약간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주포가 성향이 되게 지저분하다가 여겨져가지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아까 산 다음에 좀 흐지부지하길래 그냥 잘라낸 거거든요. 잘라냈는데 그게 0.97 아쉽죠? 이거 2.5배 미수 태웠는데 그래서 근데 주포가 나중에 제가 자르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샀거든요. 올라갈 때 약간 추격 매수를 한 거죠. 추격 매수 했는데 안 되니까 밑에서 음봉 줄 때 자르고 그랬는데 여기 밑에까지 제가 자르고 난 다음에 더 내려요.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주포가 전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 주포 성향이 이쪽 주포 성향이 이래.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 얘네가
전에 며칠 전에 물렸을 때도. 그러다가 그걸로 한 너댓 번을 먹고 나서 막판에 제가 물려가지고 크게 까이거든요. 네, 그게 HB 솔루션인지 다른 종목이었는지 이거 그냥 같은 주포였는데, 그래서 이런 성향인 걸 알아가지고 저는 이런 성향이 지금 혹시라도 여기서 나오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자른 건데, 그 이후에 더 올렸어요. 예, 너무 초반에 제가 좀 더 주포를 좀 발목을 잡고 좀 존버를 했었어야 되는데 쉽게 됐는데, 이거 딱 한 7분 기다렸으면 요 나머지 시세를 먹는 거거든요. 물론 요 하나 아마 봉 2개 올려주면 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봉 2개 2분 정도 올려줬을 때, 그때 그 이상 안 가면 또 팔고 그 다음 타점을 또 올리던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봉 차트 이랬고요. HB 테크놀로지 이거 그러니까 매매할 때 저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 약간 구체적으로 살짝 말씀드린 거예요. 네. 요거 말고도 더 말할 거리는 사실은 많이 있죠. 자, 5분봉 차트가 이렇고요. 3분봉 차트가 있고, 3분봉 차트가 이렇고요. 1분봉 차트가 이렇습니다. 대동기어 가지고는 좀 수익 보고 나왔고요. 요거는 예전에 좋은 기억만 있는 종목이에요. 예전에 여러 번 먹고 나왔었고, 스캘핑으로 다 단타로도 먹고 나오고 막 그랬었던데, 오늘 또 올라가길래 그래 먹고 나오자 해가서 먹고 나오고. 주포가 약간 좀 시원시원해요 여기. 근데 깨지는 구간에서는 제가 매매를 안 해서 그런지 깨질 때도 뭐 보면 일봉 차트를 보면은 뭐 개미들 많이 죽여놓고 뭐 그랬는데, 이게 되게 개미들한테 괴로운 거잖아요. 예. 깰 때 이렇게 까지고 윗꼬랑지 막 달고. 예. 제가 전에 이렇게 요때도 매매했었고 요때 매매했었고 요때도 매매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나머지 구간에서는 제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예. 대동기어 일봉 차트가 이렇고요. 예, 5분봉 차트가 이렇고 3분봉 차트가 이렇고요.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대동기어 장 초반부터 봤으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부터 스캘핑에 막 그런 상황이 눈에 딱 확인되지는 않거든요. 아마 일단 스캘퍼로서 먹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이때 정도 때 발굴된다면 먹을 수 있죠. 이 앞에 구간에서는 스캘퍼로서는 좀 발굴하기도 쉽진 않고 먹기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조건 검식에도 뜰려나? 안 뜰 것 같은데. 예. 자, 일진전기가 오늘 요건 좀 제가 손실 본 상태에서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약간 좀 미련하게 시간 끌다가 그냥 손절하고 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거 가지고 오후장까지 계속 볼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좀 지켜보는데 아무리 봐도 요거는 이제 3분봉 차트를 보면은 제 매매 기준에서 잘라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잘라야 되는 자리는 한 요쯤 왔을 때부터 이미 잘라야 되는 게 제 매매 기준에 있었던 건데, 근데 좀 더 이상 매매할 것도 안 보이고 매매할 것도 별로, 그러다 나중에 있다가 요때 시기 지나고 나서 있다가 요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주 막 제약 바이오주들이 막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르는 게 보여서 고개로 이제 갈아탄 거거든요. 이거 손절 처리하고. 예. 이걸 손절 2만원 처리 안 했으면은 이거 다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보여요. 이렇게 될 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연하게 미련하게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오후장까지 보자고 했다가도 내가 산 거는 그래서 예. 이때 샀거든요. 이때 요 가격 제가 선거놓은 거보다 약간 아래 가격인데 요쯤에 샀는데 요 가격에 산 거죠. 요 가격에 이 가격에 샀는데 더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반등 줄까, 제 본전까지도 중간중간에 줬어요. 한 번, 두 번 줬어. 근데 그래서 그 오후장까지 한번 보자. 일봉상으로는 이게 기대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오늘은 금요일이고 전체 지수라던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주포가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주포가 일반적인 개별 종목의 주포랑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때 자르기 때는 그냥 자르는, 이것도 다행히도 그 진단키트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여가지고 자를 수 있었죠. 근데 원래도 자르려고 했어. 이거는 이 정도쯤 되면 잘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다 맞는 거야. 그냥 손실을 다 입어야 돼요. 이만큼. 자, 1봉 차트가 이랬고요. 5분봉 차트가 이랬고요. 3분봉 차트가 이랬고
예, 1분봉 차트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눌림목 타점으로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눌림목으로 요때 들어간 거, 요때 들어간 건데, 예. 얘는 미수를 3.3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65% 손실이라도 21,000원이나 까이는 거죠. 그래서 30% 증거금 30%인 종목은 이게 정말 타점 잘 잡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이미 좀 약간 심리적으로 손실을 한 6만원 정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40만원 정도 오늘 처음에 시작 금액이었을 텐데 44만원인가 시작 금액인데 한 6만 얼마를 까이고 시작하니까 까이고 하고 있으니까 10몇 프로를 손실 보고 있으니까 약간 심리 상태가 안 좋은 데서니까 어쨌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으로 자꾸만 손이 가죠. 이게 눌림으로 잡고 오후장까지 보면 잘하면 일본 기준으로 볼 때는 한번 시세도 주수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한 5%에서 10%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게 눌림 구간으로 볼 때. 근데 오늘 상황과 맞지 않는 생각을 미련하게 희망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차트적으로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막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매매해야 돼요. 나중에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기서 더 지지가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런 시장의 상황이 받쳐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했죠. 그런 기준과 원칙을 못 지켰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랬고 신풍제야 일봉 차트가 이랬고요. 현재 5분봉 차트가 이렇고요. 3분봉 차트가 이렇고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16,190원에 사서 16,050원에 한 번 매매했네요. 요때 최고점에 사서 잘랐네요. 역시 이 초반에 발굴해낸 신풍제약 같은 종목은 제가 원래 관심권에 안 드는 종목이라서 야 대박이네. 삼분봉 눌림 주고 그 다음 봉에서 돌파시키고 쭉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찍고 그 다음에 이때가 VI지 않았을까 싶은데 VI 아마 했을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앞전에 VI일 수도 있어요. 이 앞전에 VI 여기에서 VI고 내린 다음에 여기 쭉 올라갈 수도 여기가 VI일 수도 있고 여기가 VI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조정 주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갔다. 그랬네요. 요때라도 좀 발굴했으면 좋은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안 좋게 보는 유형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예, 좀 그래서 스캐핑을 하더라도 보통은 잘 이런 종목 잘 안 건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장의 상황 속에서 얘가 한번 해볼 만하다 싶어서 아까 잠깐 들어갔는데 너무 고점에 들어갔고 고점에 들어갔는데 더 얘가 안 올려주길래 판 거죠. 손절했고 알루코 받고 수젠텍이 아까 그거 팔고 샀을 거예요. 이게 뭐였지? 일진전기? 예, 그거 팔고 산 게 수젠텍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미련하게 들고 있는 것보다 일단 손절 처리하고 얘로 들어가서 승부 보는 게 낫다 판단해가지고 자 1봉 차트가 이랬고요. 수젠텍 5분봉 차트가 이랬고 3분봉 차트가 이랬고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아쉬운 건 요때 판단을 좀 더 기민하게 과감하게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요때는 또 타점도 좀 나오고요. 그럼 요때 좀 먹고 그 다음에 또 눌림 때를 좀 기다려서 제가 사긴 샀는데 눌림에 요 앞에서 매매한 다음에 수익을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팔고 눌림에 사고 제가 스캘핑에 달린이 정말 되는 기준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완전히 하지 말아야 될 매매 안 하면서 해야 될 곳에서는 아래서 사고 위에서 팔고 아래서 사고 위에서 팔고 아래서 사고 위에서 팔고 하는 그걸 다 그냥 뼛속까지 다 발라먹는 뼈에 붙어있는 살까지 다 발라먹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 잘하는 거하고 종가 매매까지도 좀 잘하는 거. 이제 종가 매매는 뭐 종가 매매 달인이 되는 거고
종가 매매는 좀 가려면 나중에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약간 스윙 개념이랑 좀 연결돼 가지고 그거는. 예. 수젠텍 이렇고요. 예. 일봉 차트가 이랬고 5분봉 차트가 이랬고 3분봉 차트가 이랬고 1분봉 차트가 이랬네요. 그랬네요. 자, 현대바이오 요것도 처음에 수익 봤거든요. 23,300원에 사서 23,600원에 팔았어요. 네, 두 번째 매매에서 손실 봤죠. 23,751원에 사서 23,100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첫 매매는 성공했으나 두 번째 매매 재매수를 잘못 판단했다. 그렇게 해서 손실 전환. 아쉽죠? 이거 수익 봤었던 건데 원래. 자, 1봉 차트가 이렇고 5분봉 차트가 이렇고요. 3분봉 차트가 이렇고 1분봉 차트가 이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니까 잘했고, 근데 여기서 재매수했는데 역시나 타점은 아니었다. 타점은 아니었고 여기 주포에 대한 파악도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손절로 잘라내고 끝. 자, 국제약품 본절한 거예요. 이게 수수료 이렇게 재비용화 이렇게 하면은 국제약품 980원 원래 세금 아니었으면 버는 건데 참 나라에 대해 세금 참 많이 내요. 그쵸? 세금 해가지고 570원 본절했으나 손실. 예전에 국제약품은 스윙으로 좀 많이 먹었던 종목, 이런 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윗골이 많은 돈 다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그냥 스윙으로 바닥 잘 잡아서 들고 있다 보면은 이런 거 자동 매도를 걸어 놓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자동으로 매일같이 쳐다보지도 않고 아침에 자동 매수되게 해놓고 한 달치를 걸어 놓을 수 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럼 자동 매도를 한 10%, 12%, 15% 막 그렇게 걸어놔요. 분할로 걸어 놓지는 못하니. 그럼 올라오면 체결돼. 나중에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체결돼 있어. 약간 그런 류에 속하는 종목이었어요, 얘는. 근데 그래서 얘는 스캘핑으로 사실 수익 보기가 쉽지는 않은 종목인데 그랬어요. 1봉 차트가 이렇고 5분봉 차트가 이렇고 3분봉 차트가 이렇고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약간 지저분한 종목에 속해요. 올렸다가 시원시원하게 더 올려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윗꼬랑지 많이 타니까. 보통 지저분한 종목을 윗꼬랑지 많이 타는 봉에서 윗꼬랑지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걸 보통 지저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88,000원 손실 봤고요. 매매 마치기 전에 또 뭐 매매할 게 있나. 오늘 손실 마이너스 19.9%. 오늘 짬뽕 먹으러 가면서 또 추가로 15만원 정도 더 입금하고, 우리 마눌님 다음 달 월급 들어올 때까지는 어차피 제가 더 입금하고 싶어도 입금할 돈이 없어요. 이제는 현금으로 만원짜리 몇만원 정도 더 있는데 그거에 생활소에서 현금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니까 5만원짜리 한두 개 있으려나. 그거 입금하고 나서 그게 전부인 것 같고, 15만원 입금하고 나서 그걸로 매매 쭉 하고 이제 벌어야죠. 이제 잃지 않는 매매 무조건 목표로 하고 잃지 말고 해야 될 매매만 하는 걸로. 오늘 손이 먼저 나간 건 이건 제가 철저하게 반성 다시 한 다음에 철저하게 손 안 나가는 기준과 원칙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매매에 임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주중에 어쩌면 매매가 꽤나 힘든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분들한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캘핑으로서 저 매매 기준과 원칙이 하락장이나 어쨌든 장이 힘들 때도 다른 매매하는 또 기준과 원칙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짬뽕 먹으러 가면서 15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서 다음 주에 매매하는 금액은 아마도 50만 5천원이 되겠네요. 다음 주에 매매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강원도 양양으로 떠날 거예요. 낮에 좀 쉬었다가 낮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좀 쉬었다가 우리 마눌님 오면은 차박하러 갈 겁니다. 양양.
파도 보면서 오랜만에 기분 전환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영상 녹화해 놓은 거, 컨텐츠 만들어 놓은 거 보면서 예, 내일 토요일은 그냥 바다 보면서 그냥 차 안에서 누워서 바다 보면서 제가 매매일지 영상 만들어 놓은 거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시 구상하고 기준과 원칙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 모두들 여러분들은 수익 잘 내시길 바라고요. 혹시 손실 보셨더라도 기준과 원칙 다시 점검하시고 그래서 뇌동매매하지 않는 것들을 또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가지고 준비 잘 해가지고 하루하루 스캘핑이 됐던 단타가 됐던 종가 매매가 됐던 오버나잇이 됐던 스윙이 됐던 중장기 매매가 됐던 옵션 파생이 됐던 몸 매매가 됐던 잘 하셔서 모두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매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